부디 조금은 자존감을 좀 높이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부디 내 중심으로 이 세상이 돈다라는 생각은 좀 거둬주십시오. 멈춰! 반갑다 구독자, 안녕하세요, 이성입니다. 네, 오늘 해볼 얘기는 저희 채널에도 드디어 재밌는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나타났습니다. 짜잔! 우와! 예, 뭐 그동안 너무 학고 채널이라서 댓글도 별로 없고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미니 PC 영상을 올렸는데 미니 PC 영상이 조금 사람들이 보면서 드디어 저희 채널에도 불편함을 드러내는 댓글이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제는 혹시 전자레인지에 고양이를 넣고 돌리면 안 되는 걸 아시나요? 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은 되지 않아요. 그냥 인터넷 떠도는 글인데 미국의 어떤 아주머님께서 고양이 목욕을 시킨 이후에 고양이를 들고 말릴 때가 마땅치 않아서 일렉트릭 웨이브, 전자레인지죠. 전자레인지에 고양이를 넣고 말을 하고 고양이를 돌렸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제 마이크로웨이브 파이에 의해서 고양이가 터져서 죽었고요. 그 사건이 일쓴 이후에 미국은 어떤 나라냐면 소송의 나라죠. 소송의 나라 미국답게 전자레인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거셨어요. 왜 하면 안 된다고 안 써놨냐. 그렇게 해서 전자레인지 회사가 졌고요.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근데 그랬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전자레인지 회사는 그 경고 문구에 고양이를 넣고 돌리지 마시오라는 걸 적었다고 하죠. 이게 사실인지 가짜인지는 사실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데 그만큼 이제 미국적인 사고 방식이 무엇이냐라는 거를 알려주는 아주 극단적인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그 저의 채널에 이렇게 달려지는 댓글을 다시는 분들을 가르쳐서 프로 불편러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프로 불편러 같이 신조어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만들어진 신조어는 정의라고 해야 될 만한 게 마땅치가 않죠. 왜냐하면 이제 막 만들어진 단어고 그게 실제로 단어로서 가치를 가지려면 정의를 만들고 모두가 이게 좀 그거에 좀 동의를 하게 되면 그게 단어로서 가치를 가지게 되는데 프로 불편러라는 거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고 뭐 딱히 큰 정의가 없긴 하지만 제가 인터넷에서 이 프로 불편러가 뭔지를 정리해 놓은 블로그들을 몇 개 찾아봐서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 불편러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나씩 체크해가면서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라고 얘기하는 게 극단적인 자기 중심성이라고 해요. 맞는 말이죠. 프로 불편러라고 하시는 분들이 보통은 이제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저희 이번에 달린 댓글 같은 경우에도 제 영상을 보시다가 끝까지 다 안 보였을 수도 있고 보다가 이거 내 생각이랑 다른데 혹은 내가 어디서 주워 들었던 인터넷 신문 기사랑 다른데 네 하면서 이렇게 다는 거죠.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유아기적인 생각이죠. 그 유아기 발달 이론에 보면 유아기, 그러니까 2세에서 대략 한 6세 정도까지를 유아기라고 하는데 그 유아기 시절에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언어를 씁니다. 이를테면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상대방도 이렇게 생각할 거야 라든가 내가 여기서 볼 때 이게 보이면 상대방은 여기서 이걸 봄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이렇게 보일 거야 라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는데요. 뭐 아직도 그렇게 사고하시는 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얘기를 하시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정당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정당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지 않겠나. 내가 불편하다는데 네가 뭔 상관임?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사실은 이게 이제 극단적인 자기중심이랑 맞는 비슷한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정당화. 이게 참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틀렸을 수도 있고 혹은 정말 실제로 틀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한 행동은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악플을 달았던가 잘못된 글을 달았어도 그 글에 대해서 내가 나는 이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극단적인 자기중심성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나쁘게 생각을 하지는 않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왜냐면 그거는 이제 자기 혼자서 해결하면 되는 문제니까. 근데 이 정당화라는 건 보통 이제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 정당화를 자꾸 하시는 분들을 보면 짜증납니다, 도대체. 자, 그 다음 세 번째 특징이 악의적인 추측, 결론의 왜곡. 사실은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닐까,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이 무언가를 했을 때 악의적인 추측을 하는 거죠. 이 새끼 모르니까 이렇게 했을 거야. 혹은 얘는 요거 여자니까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해. 혹은 얘는 남자니까 이렇게. 이런 악의적인 추측은 사실 너 혼자 하세요. 그딴 거.
그 정말 나쁜 건데 자기가 악의적인 추측을 하는 건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머릿속에서 드는 생각이 굉장히 어떤 중요한 발상과 중요한 근거와 중요한 뭐 내 머릿속에서 엄청난 좋은 것들이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냥 사람 뇌는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야죠. 내 머릿속에 나오는 생각은 그저 제 생각일 뿐입니다. 결론을 왜곡한다고 하죠. 결론을 왜곡한다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는데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 필연적으로 이런 결과를 만들게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 사실 되게 무서운 발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눈을 윙크를 했으니까 그 윙크를 한 건 나한테 추파를 던지기 위한 거야.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죠. 이게 사실 이런 게 여성분들한테서 가끔씩 나타나는 게 좀 있을 때가 있어요. 이를테면 지나가다가 저 남자가 나를 쳐다봤으니 저 남자는 나를 뭐 시선강간하려고 하는 걸 거야. 이건 사실은 결론을 왜곡하는 거죠. 실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상대방한테 확인을 해보지 않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것조차도 악의적인 추측과 결론의 왜곡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는 상대방한테 물어보기 전까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네 번째, 이중잣대라는 게 있다는데 이를테면 최근에 그런 것들이 있죠. 이를테면 아이돌을 대상으로 해서 여성 아이돌들이 짧은 치마에 가슴이나 이런 것들이 환히 보이는 옷을 입었을 때 기자분들이 그런 걸 많이 쓰시더라고요. 뭐 많이는 아닌데 몇 분이 그런 분이 계신데 이 아이돌이 성적 대상화가 심각하다라든지 너무 야하게 옷을 입는다, 이건 문제가 있다, 우리 아이들 교육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바로 뒷면에서는 그 짐승돌의 몸매에 감탄을 하시고 이제 굉장히 이중적인 잣대인 거죠. 이중적인 잣대인데 사실은 이중적인 잣대가 그들 입장에서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한테 잣대는 내가 필요한 요 부분만 잣대를 들이대는 거거든요. 사실 그거는 이제 이중적인 잣대라기보다는 대상이 완전 다르게 느끼시는 걸 겁니다. 하지만 그거를 이제 하나의 덩어리로 보게 되면 사실은 이중 잣대를 대고 있는 게 맞죠. 그러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 딱 그냥 아주 우리나라에 좋은 사자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내로남불, 사자성어. 멋진 것 같아요. 진짜 어떻게 이런 말을 만드나 몰라. 내로남불.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야. 사람들은. 그 다음이 무책임과 회피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신의 불편함을 무기로 삼습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틀렸어요. 내가 틀렸고 상대방이 이렇게 됐고 뭐 모두가 나를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아니 내가 불편하다는데 왜 그러냐고. 나의 불편함은 어떻게 할 거냐. 자신의 불편함이 어떤 이제 그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제가 아까 이제 저희 스태프분들이랑 만나서 얘기를 할 때 제가 이 표현을 그닥 좋아하지는 않지만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상을 좀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지구 중심적인 사고를 했던 세상에서 우주의 중심으로, 그러니까 지구는 한낱 우주의 먼지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 놓은 생각을 하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상이라 함은 나 중심적이 아니라 나는 어떤 나를 하나의 객체로 놓고 세상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봐 보자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그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상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물론 나는 가장 중요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내가 없으면 세상도 존재하지 않거든요. 인간은 인식을 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없으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해요. 나만이 있어야 세상이 존재하고 이 우주 전체 우주에서 나와 똑같은 건 아무도 존재하지 않을 만큼 유일무이하고 소중한 존재한 건 맞습니다. 많은 너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불편함이 니들이 바꿔야 될 무언가냐? 아니 왜요? 그럼 네가 불편한 거예요. 그냥 내가 싫으면 피해가야죠. 가장 마지막 8번째 특징이 매우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예요. 이게 코어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당화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추론을 하고 그것을 왜곡을 했고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하지만 무책임해지고 회피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의 감정을 드러낸다.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건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자존감이 낮다라는 말로 귀결이 되는 거죠. 뭐 이제 심리학에서는 자기 자존감이란 말보다는 자기 효능감이라는 말을 좀 쓰기는 하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들 이야기할 때 자존감이라는 말로 쓰는 것 같아요. 두 개가 완전히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좀 비슷한 단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자기 효능감 혹은 자존감이 낮았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길거리를 가는데 저 사람이 나를 일찍 쳐다봤어요. 그러면 자존감이 높고 자기에 대한 믿음과 자기가 얼마든지 뭐든지 세상을 잘 바꿔갈 수 있거나 내가 잘 적응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저 사람이 나를 봤을 때 내가 예뻐서 보나 보다, 내가 멋있어서 보나 보지 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자존감이 굉장히 낮고 내가 세상에서 뭔가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저 새끼가
저거 뭐가 나쁜 생각이 있어서 쳐다보는 걸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자기 자존감을 높이지 못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것과 높은 것 어느 것이 좋은 거냐,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냐를 물어본다면 저는 단언컨대 자존감이 높은 게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자존감이 높게 사는 것과 나쁘게 사는 것 어떤 게 좋은 거냐라고 묻는다면 사실 뭐 그건 아무 쪽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살면 어떻고 저렇게 살면 어떻습니까? 많은 요즘에 개인에게는 굉장히 큰 무기가 생겼어요. SNS라던가 이런 어떤 개개인이 어떤 세상에 참여할 때 굉장히 그 채널에서 주는 힘이나 영향력이 커진 세상이 왔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개인이 자존감이 낮게 됐을 때 세상에다가 똥을 던질 수 있는 가능성이나 예, 능력치가 똥을 던질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아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되게 힘들죠. 연예인들도 많이 자살을 하고요. 그런 악플들 때문에 좀 자존감을 높이는 세상이 오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 미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할머니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전자레인지를 돌렸었고 전자레인지를 돌린 결과로 고양이가 죽었어요. 그럼 솔직히 누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죠. 충분히 알아보지 않았고 했지만 내 잘못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남을 끌어내리는 겁니다. 끌어내리면 편하니까요. 근데 정상적인 그 비판자랑 프로 불편러랑 차이는 뭐예요? 정상적인 비판과 프로 불편러의 차이는 만약에 이런 거 해보죠. 남자는 빨간색을 입어야 돼, 파란색을 입어야 돼 하면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는 파란색을 입어야 될 거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면 아직까지 우리한테는 성적인 어떤 그 고정관념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요. 근데 그럼 이게 옳고 그르냐라는 문제가 있겠죠. 남자들한테 남자 색깔을 얘기하고 여자한테 여자 색깔을 얘기하는 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냐 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에서 올바른 게 문제 제기를 한다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무엇이 옳고 그름인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프로 불편러라는 건 이런 거죠. 내가 옳은 거죠. 그냥 무조건 내 생각이 옳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옳아야지만 내가 안전하고 편하고 행복하고 내가 지금 행복해지니까 내가 옳은 겁니다. 그건 프로 불편러의 영역이죠. 내가 옳은 게 아니고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영상에서 썼죠. 그건 네 생각이고요. 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건 우리는 카메라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선 사진기라고 부르기로 했죠. 근데 누군가가 나는 그거 카메라라고 부르는 거 기분이 나쁜데? 나는 이걸 똥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그러면 혼자서 그걸 생각하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혼자서 집에서 이걸 똥이라고 생각하는 말도 무슨 문제가 됩니까? 많은 이 세상 사람들한테 이걸 똥이라고 안 부른다고 아라고 내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이거 똥이라던데 내 주변 사람들은 다 똥이라고 부르는데 라고 한다고 해보죠. 그러면 이건 프로 불편의 영역이 되는 거겠죠. 물론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해서 제 생각 하나로 세상이 바뀌는 게 정답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안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결론을 좀 내려볼게요. 오늘 저희 이제 채널에 오신 덕분에 제가 오늘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봤는데요. 앞으로도 프로 불편러 분들 많이 오셔서 댓글 써주십시오. 많이 오시는 만큼 저희 채널이 발전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부디 조금은 자존감을 좀 높이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부디 내 중심으로 이 세상이 돈다라는 생각은 좀 거둬주십시오. 멈춰! 어쨌든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 봐줘서 고맙다 구독자.